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오늘은 이른 봄, 땅이 풀리면 가장 빨리 심는 작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완두와 강낭콩, 감자, 당근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완두콩 재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두는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지만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심으면 연작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 수량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땅이 좋지 못한 밭에서는 완두 꼬투리가 잘 안 달리면서 콩 크기가 작고 완두 콩알이 한두 개 정도 달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완두콩 한 꼬투리 속에는 1개 내지 12개 정도 콩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알을 수가 많고 또 굵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첫 번째로 토양 만들기, 비료와 퇴비 주는 방법, 둘째 완두콩 심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재배관리법에서 솎아내기, 유인, 물주기, 추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병충해 방제와 수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두를 심기 위해서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완두는 다른 콩과 작물보다 다비성 작물로 특히 인산질 비료의 요구도가 큰 작물입니다. 또한 거름과 수분이 부족하면 콩알이 작고 콩알 수가 한두 개 정도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부지역에서 논완두콩 재배를 할 경우 인산이 부족할 때, 그리고 텃밭이나 모래 성분이 많은 밭토양에서 완두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 인산질 비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두는 인산이 부족하면 콩알의 수가 적고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완두에 필요한 비료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는 8.7kg를 주고, 용성인비는 50kg 정도 줘야 하고, 염화가리는 16.8kg, 그 다음에 석회는 150kg, 퇴비는 1500kg를 줘야 합니다. 300평당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완두를 재배할 때 질소 비료인 요소는 10하루당 반포, 인산질 비료인 용성인비는 대략 5배 내지 6배인 3포 정도 주어야 합니다. 용성인비 비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성인비는 친환경 저인산 비료로 개발한 비료입니다. 고토나 석회, 규산, 철, 아연 등 미량 원소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종합 토양 개량 비료소,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칼리 성분이 40% 정도 포함되고 있어서 석회질 비료와 대등한 산소 토양 개량 효과가 있습니다. 완두는 약산성 및 약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석회를 따로 뿌리지 않을 경우 용성인비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산 성분 비료는 생육 초기에 조온에서 뿌리가 잘 뻗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식물이 잘 자라게는 세포 분열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결실기에 인산이 부족하면 이삭이 작아서 수량성이 적습니다. 새로운 개간지나 인산질이 부족한 모래 땅에서는 특히 수량성이 적습니다. 흙 속에 인산질 비료가 효과적으로 작물이 사용하려면 퇴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퇴비는 300평당 1000에서 1500kg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알칼리 성분인 석회는 150kg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퇴비는 완전히 부속된 퇴비를 사용하고, 덜 썩은 퇴비를 사용하면은 초기에는 가스피해가 발생하지 않다가 완두콩이 이제 싹이 트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땅 속에 이제 미생물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이제 완두콩이 잘록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퇴비는 부속된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완두는 중성에서 약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는데, 산성 토양에서는 생육이 부족하고 아랫잎이 노랗게 되면서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별 처방을 받아서 석회를 300평당 5포에서 8포 정도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완두 심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두 심는 시기는 대략 이른 봄이나 늦게를 심어서 수확하게 됩니다. 작형을 보면은 남부지역은 심는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경에 심습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는 4, 5월경입니다. 중부지역은 2, 3월에 이제 직파하는 경우 5, 6월 달에 수확하거나 3, 4월에 이제 모종을 이식하게 돼서 5, 6월 달에 수확하는 시기, 이런 두 작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완두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두는 이제 콩과 작물 중에서
가장 저온인 1, 2도에서 수분이 충분히 있으면 발화가 됩니다. 완도의 오랜 모종은 마이너스 4도에서 6도 사이에서 견딜 수가 있으나 마이너스 7도 정도면 얼어 죽습니다. 또한 완도가 자라는 최저 온도가 4 내지 5도이지만은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는 12도에서 16도 정도, 서늘한 기온이 저온입니다. 온도가 이제 25도 이상 되면은 발화가 잘 되지 않고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는 완도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35도 넘어가면은 생장이 멈추고 전체적으로 이제 말라서 이제 수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완도를 심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직파하는 방법과 이제 모종을 키워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씨로 심는 방법은 일찍 파종해서 이제 저온에 감항되기 때문에 뿌리가 잘 발달해서 이제 수량성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발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제 생육이 고르지 않습니다. 또 이제 밭에서 여러 날 오래 기간 생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해충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는 방법은 이제 종자를 집에서 받은 것은 종자 소독을 한 다음에 한 구멍에 2개 내지 3개 정도 콩알을 넣고 3 내지 4cm 정도 깊이로 파서 흙을 덮습니다. 다음은 이제 완도 모종으로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 모종을 심게 되면은 장점은 이제 생육이 고르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단점은 구입할 경우 이제 비용이 들고 날씨에 따라서 뿌리 활착이 나쁘면 이제 생장이 더디고 수량성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종을 이제 키울 경우는 육묘포도 96구나 128구짜리를 사용해서 한 구멍당 완도를 2-3알 넣고 살짝 버터하면 되겠습니다. 완도 유묘에서 본잎이 4개 내지 5 정도 나오면은 이제 싹이 튼 후 2주 정도 후에 이제 봄밭에 옮겨 심으면 되겠습니다. 심기 하루 전에 봄밭 구덩이에 물을 충분히 주시고 완도를 심을 때 이제 포트 상부와 흙의 표면이 같도록 심으면 뿌리가 잘 뻗습니다. 세 번째로 재배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겨내기입니다. 농가에서 한 줄 재배 또는 2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주로 2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배 밀도는 이제 만성종, 그러니까 덩굴이 많이 뽑는 것은 포기 사이를 30cm 정도, 그 다음에 외성종, 키가 작은 것은 20cm 정도로 하고 2줄 재배의 경우에는 이락 넓이를 100에서 120cm, 이제 고락 넓이를 50cm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가내기는 이제 모종이 10cm 정도 자랐을 때 세력이 좋은 거 2개만 남기고 속아줍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가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지 않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유인하는 방법인데, 완도를 유인하지 않으면 쓰러져서 품종들이 덩굴성으로서 이제 키가 80에서 120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외성 품종은 50에서 80cm 정도 자랍니다. 그렇게 쓰러지게 되면은 완도콩이 땅에 닿으면은 오염이 되거나 습할 경우는 이제 곰팡이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인 방법은 이제 그물 유인 방법을 하는데, 전문적인 농가에서는 그물 방법을 하고 수량성이 많지만은 대부분 원해용 지주대를 이용해서 바인더 끈을 이용해서 유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텃밭이나 소규모 농가에서는 나뭇가지나 대나무를 이용해서 유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주기 방법입니다. 완도는 이제 가뭄이 심한 5월에서 6월 초에 이제 꽃이 피면서 꽃트리가 생기고 완도 콩알이 크기가 이제 커져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면은 인산질 비료가 부족할 때처럼 콩알이 작고 콩알 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비가 안 오면은 물을 5일 내지 7일 간격으로 주는데 햇빛이 강할 때는 저녁 낮에 주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추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는 환경 조건만 좋으면 계속해서 꽃이 피는 무한호소 식물입니다.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계속해서 달리게 되면은 추비를 주기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열매를 키우고 꽃이 많이 달리게 해서 수량성을 높이려면은 아미노산 계통의 영양제를 연면 시비하거나 생육에 따라서 특히 이제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질소 비료를 2 내지 3kg 정도 10알당 물에 녹여서 7일 간격으로 2, 3회 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가끔 타서 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병해충 방제와 수확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주로 해충은 진딧물과 굴파리가 있고 바구미가 있습니다. 적용 농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해는 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녹균병이나 갈색 무늬병,
잿빛 문인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완도 후반기에 열매가 이제 많이 달리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탄저병이나 흰가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생리적 장애로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잎이 급격히 황화 현상으로 이제 완도 꼬투리가 이제 말라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적용약자나 친환경 농법인 마초 농법을 사용하시면 치료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확 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콩은 풋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25일에서 30일 정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식용으로 이용할 때는 콩알이 푸른색으로 딱딱해지기 전에 수확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완도 꼬투리가 약간 변색 대록할 때 콩깍지가 마르지 않는 것을 수확해야 상품성이 좋고 수량성이 많습니다. 수확 간격은 10일에서 15일 정도로 하지만 날씨에 따라서 조정해야 합니다. 5월 말에서 6월경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완도 꼬투리 속에 콩알이 자라지 않고 껍질만 이제 변색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 시장 출하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3월 초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종자용은 개화 후 30일이면 이제 수확이 가능한데 콩껍질이 이제 갈색이 되고 종실이 익은 것부터 수확을 해야 합니다. 수확 후에 콩알이 수분이 약 13% 정도 됐을 때 이제 건조시키고 서늘한 곳에 이제 보관하면은 이제 장명종자로서 4년 정도 이제 수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제 완도콩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 부분이 많고 이제 식이유 섬유 및 그다음에 각종 성인병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이나 소규모로 재배하기가 쉬운 작물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 책을 참고하시면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농업을 전파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